아마 올해 르세 케이지 중에 가장 주목을 못 받고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새 브랜드 중에서 유일하게 신차가 없었고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지금은 점유율도 꼴찌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재도약할 만한 게 필요한데 최근에 가성비 전략을 내세운 것도 반응이 예상대로 시큰둥합니다. 그런데 이제야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새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꽤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차니까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 많은 걸 대체 어디서? 세차용품 넘버원 N09 르노가 내년부터 신차를 공개하죠. 르노그룹 차원에서는 이걸 오로라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최근에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이 오로라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했더라고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포인트만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출시 시기는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출시된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오로라 1, 2025년엔 오로라 2, 2026년에는 오로라 3가 공개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습니다. 오로라 1과 2는 하이브리드 개발 프로젝트고요. 오로라 3는 배터리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출시되는 차가 하이브리드 중형 SUV라는 것도 이번에 공식화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중형 SUV면 소렌토나 산타페 같은 차들이랑 경쟁을 하게 되는 거겠죠. 여기에 내년에 출시하는 게 오로라 1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라팔보다 좋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라팔이 어떤 차인가요? 공개되자마자 굉장히 호평을 받은 차죠. 이번 달 중으로 오로라 1의 프로토타입이 완성될 거라고 하는데 드블레즈 사장이 말한 걸 인용하자면 여러가지 부분이 환상적일 거고 디자인하고 공간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차별화 포인트라고 합니다. 라팔보다도 뛰어날 거라고 자신했다는 건 차주들 입장에선 호재라고 봅니다. 라팔은 그냥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차입니다. 푸조도 이런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푸조는 어딘가 저렴한 티가 나거든요. 외관도 그렇고 엔진 스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라팔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 보입니다. 전면부 디테일이라던가 부메랑 모양 장식이 각도에 따라 비추는 모습이라던가 대충 만든 차 같지는 않다는 거죠. 실내도 보면 그동안 르노가 쓰던 디스플레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존 건 뭔가 어설프기도 하고 UI도 너무 별로였는데 최근에 나오는 차들은 디지털 계기판하고 기역자 형태를 잃어서 눈으로 보기도 좋고 레이아웃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물론 얼마나 편리한지는 써봐야 알겠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은 유럽 대중 브랜드 특유의 싸그르텍한 느낌이 없고 하이브리드 SUV고 쿠페형 SUV에다가 라팔보다 더 나은 차가 나온다면 르노도 다시 한번 대박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기대할 만한 것들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까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야 2024년에 무슨 하이브리드 차냐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전망과 시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런 시각도 꽤 많이 바뀌었잖아요. 하이브리드가 단순 징검다리 역할을 넘어서 이제는 미래의 가장 확실한 친환경 차로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를 안 만들던 회사들도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하이브리드 차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크게 성장할 전망이라는 게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고 전기차 관련 지원 혜택이 줄어들고 인프라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면서 약간의 딜레마 같은 시기가 온 것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전기차는 제3의 요인에 의해서 제재가 시작됐습니다. 자동차세를 올린다거나 보조금을 없앤다거나 이런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서 판매량 저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반면 하이브리드는 추가적으로 제재할 만한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친환경차가 아니라고 할 것도 아니고 디젤차처럼 규제를 할 것도 아니고 전기차처럼 보조금 영향을 받는 차도 아니기 때문에 현존하는 자동차 중에선 가장 자유로운 차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선 르노그룹의 결정이 늦진 않다는 거죠. 이미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많이 나온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고 우리나라도 잘 팔리는 차들 웬만한 건 죄다 하이브리드가 대세란 말이죠. 내년이면 금방입니다. 벌써 9월하고도 중순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중에 출시되는 거라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KG 모빌리티, KGM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될 거라고 하잖아요. 시기가 비슷해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자들의 관심도 계속될 거라서 신차 효과를 이끌고 가기에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저는 라팔보다 더 좋게 나온다고 하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것도 물론 있는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솔직히 라팔 디자인 너무 괜찮지 않나요? 푸조 느낌이 나는 이유는 실제로 푸조에서 2020년까지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한 질 비달이 디자인에 참여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푸조보다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고 어딘가 굉장히 다부져 보이잖아요. 오히려 보급형 우르스라는 수식어가 푸조 408이 아니라 라팔한테 붙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만 나와도 대박인데 얘보다 더 좋게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건 당연하죠. 두 번째는 이미 가격대도 어떻게 나와야 한다는 걸 충분히 알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신차 종류가 많기 때문에 차 가격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이미 암묵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가격대도 나름 정해져 있고 어떤 가격대로 나와야 잘 팔린다는 것도 잘 알 겁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 하이브리드 이륜고동 모델을 기준으로 살펴볼까요?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모델 가격 범위가 3,786만원부터 5,096만원입니다. 산타페는 3,888만원부터 5,100만원 정도고요. 그러면 딱 답이 나오지 않나요? 시작 가격
가격은 3,500만원, 풀옵션 가격은 4,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가성비 전략을 펼치겠다고 선언까지 했잖아요.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애매한 가성비 전략은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애매하게 해봤자 사람들은 이게 가성비 전략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더 비싸게 느낀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시작 가격과 풀옵션 가격 앞자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이기 때문에 소렌토랑 산타페 가격대를 참고하면 리스 케이지가 놀아야 할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잡힐 겁니다. 세 번째는 아예 불안한 게 없는 건 아니란 겁니다. 사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라팔로 보여준 모습들도 그렇고 좋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불안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방금 전 살펴본 가격입니다. 라팔보다 낫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설마 라팔보다 비싸다는 이야기는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라팔이 푸조와 다르게 싸구려틱한 느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비싼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작 가격대가 5천만원대일 거라고 외신들이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르노그룹이 아직 한국 시장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는 겁니다. 드블레이즈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XM3 라이프 사이클이 3년밖에 되지 않았다. 차량의 품질, 콘텐츠, 세그먼트 등급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최고 수준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소비자들은 XM3가 셀토스나 트랙스보다 E급으로 느껴지거나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XM3 판매량이 확 떨어진 이유도 명확하잖아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되면서 비싼 차라는 낙인이 찍혔고 소형 SUV한테는 비싼 가격만큼 치명적인 낙인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판매량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3년밖에 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3년씩이나 됐다고 생각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XM3가 오래됐다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제대로 된 성과가 안 나왔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럼 분명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문제란 겁니다. 지금 점유율이 1.6%입니다. 처참한 수준이거든요. 이미 XM3가 안 팔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러면 가장 저렴한 저가형 트림이라도 추가해서 시작 가격이 1,000만원대라는 걸 강조했어야죠. 그리고 중간 트림들은 가격 조정도 하고 옵션 조정도 해서 합리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어필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가성비 전략을 펼치겠다고 하더니 뜬금없이 1.6 모델에 최상위 트림을 추가해버렸습니다. 2,600만원짜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가성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QM6도 마찬가지입니다. QM6가 안 팔리는 이유는 모델 노후화잖아요. 얘도 가격을 200만원 정도로 내린다고 해서 될 차가 아닙니다. 이미 다른 경쟁 모델들은 세대 교체가 되면서 QM6를 사지 않을 이유가 명확해졌다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최근에 이런 모습들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오로라 1이 라팔보다 잘 팔렸다고 해서 시작 가격이 5천만원대라면 어떨까요? 지금 소렌토랑 산타페 풀옵션 가격이 5천만원을 간신히 넘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팔리겠냐 이거죠. 이미 잘 팔릴만한 가격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작 가격 3,500만원, 풀옵션 가격 4,800만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잘 팔릴까요? 이미 이 정도 급에서는 디자인보다는 가격이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디자인만 공개됐을 때는 산타페를 안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90%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옵션으로 비교해보면 소렌토보다 더 저렴하다고 하니까 거의 반반 수준으로 비율이 갈렸단 말이죠. 이게 감이 안 옵니다. 지금 르노코리아 점유율을 봐서는 어떻게든 잘 팔려야 하기 때문에 가격대도 제가 제한드린 수준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하는 걸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여서 마냥 대박 날 거라고 말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오랜만에 의견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